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인쇄용 제안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전시회나 학술 세미나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와 배너를 파워포인트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쇄용 제안서의 경우에요, 슬라이드 크기를 재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디자인 메뉴 누르시고요. 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 크기를 인쇄용 제안서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A4 용지로 바꾸시고요. 자, 슬라이드의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용지의 방향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장의 제안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마스터로 작업을 먼저 해 놓으실 텐데요. 자, 보기 메뉴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모든 슬라이드에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유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을요. 자, 배경을 서식 상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으로 채울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패턴의 색상, 자, 정경색이 되겠습니다. 자, 정경색은 연두색 계열로 제가 선택을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무늬를 패턴을 하나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을 하나 그리실 건데요. 삽입 메뉴에서 도형을 보시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있어요. 자, 그 도형을 자, 이 위에 그려 넣습니다. 상단에 제목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남기고 그 다음에 크게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 도형을 자,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좌우 대칭으로 해서 이 잘린 모서리가 왼쪽으로 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분히 A4 용지가 A4 크기까지 크게 늘려주시고요. 이 잘린 모서리 이 부분의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요. 자, 위에 제목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남겨 놓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도형을 흰색으로 채우고요. 자,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맨 뒤로 보내실 거예요. 자, 뒤로 보내기 중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글, 바닥글 중에 바닥글. 자, 바닥글을 지금 날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짜 부분은 지우고요. 이 바닥글을 이제 왼쪽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표시, 번호 표시를 해야 되겠, 페이지 번호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 글이 조금 진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요. 홈 메뉴에서 글꼴을 좀 진하게, 그 다음에 글자색을 검정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글의 경우는 왼쪽 정렬을 해 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요. 삽입 메뉴에서 자, 머리글, 바닥글 또는 슬라이드 번호 같은 대화 상자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드 번호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바닥글 클릭하신 다음에요. 첫 번째 이제 바닥글에 이제 회사 이름이라든가 매 슬라이드마다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모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모든 페이지마다 똑같은 글자와 페이지 번호, 슬라이드 번호가 매겨지겠죠. 자, 입력이 끝났으면은요. 자, 이거를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 가셔서 마스터를 보기를 닫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레이아웃 구조를요, 비나면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새로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제 제안서에 들어갈 형태를 먼저 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입 메뉴 눌러서 직사각형으로 어떤 개체가 들어갈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될지를 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대강의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하나가 제목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겠다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직사각형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상단 부분에 이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을 적당히 그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사각형 하나를 그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아트를 제가 사용할 건데요.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운데 영역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 놓고요. 자, 또 하나 도형을 그려서 자, 이번에는 옆으로 크기를 자, 어떤 도형이 그려질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것도 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놓습니다. 바닥글과 페이지 번호가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미리 이제 그려놓고 이제 수정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5개의 도형 안에 이제 를 채우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제 글을 좀 써보도록 할 텐데 맨 위에 상단에 글 제목을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로 글을 쓰겠습니다. 자, 가로 텍스트 해서 작업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의 글은 제안 개요라는 제목으로 들어갈 텐데 자, 이 글꼴을요 HY 헤드라인 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목이라서요. 자, HY 헤드라인 M채를 이용해서 글자를 꾸며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한 16 정도의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고 16이나 14 정도 자 굵게 하시고 자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보셔야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자, 위치를 정해서요. 자, 이 오른쪽 이 위치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안 개요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안서가 이제 작업이 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색을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먼저 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대강의 글을 좀 써 놓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다른 워드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개체, 글자가 들어가는 개체를 좀 선택을 하고요.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 후에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요. 자, 인쇄용은요 주로 명조체나 강조할 때는 고딕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의 글은요, 자 신명조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명조는 조금 굵은 채고요. 자, 신명조체를 찾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조체가 없어서요. 바탕체로 일단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요. 자, 한 10에서 12pt 정도인데요. 자, 이거는 제안서를 읽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보기 좋게 하시려면 12 정도로 또는 11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줄 간격에 있어서 자, 줄 간격도 간격의 옵션, 줄 간격 옵션에서요. 자, 1점 배수로 놓고요. 1.3, 1.1에서 1.3 정도의 간격인데요. 인쇄용에서는 1.1에서 1.2 정도의 간격이 읽기에 무난한 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좀 채워 넣겠습니다. 자, 글을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지금 입력된 사각형의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개체의 글 상자의 테두리와 색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에서요.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눌러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스마트 아트 그림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원래 원본의 그 문서 작성을 한 걸 보면 자, 이
그림을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를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조금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자, 사각형 상자를 먼저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 위에 하나 그려서 제목 만들고요. 자, 그 제목 상자를 제가 연두색으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은 없음으로 놓고요. 자, 그대로 그거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안에다 이제 글자를 쓰는 거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스마트 아트 그림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지울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 안에 있는 글자도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화면을 좀 확대를 너무 작게 보이니까요. 좀 확대를 하면서 좀 보시면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자, 이 안의 내용은 자, 삽입에서 자, 스마트 아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목록해서요. 목록형 중에서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요. 그냥 선택을 해서요.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도형을 이용해서 글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디자인에서요. 색 변경을 통해서 지금 이 그 제안서의 분위기하고 가장 맞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하나를 골라서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일단 채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 역시 이 안에 있는 글자도요. 자, 그 똑같이 바탕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자, 이 정도의 크기로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글은 조금 더 작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가 좀 크지요. 그래서 11 정도로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텍스트도요. 지금 이 글자가 지금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목이라서 14 정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할 거고요. 글자 색은 검정입니다. 자, 이렇게 꾸며 놓고 이제 글을 써서 사이즈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요. 크기를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안에 있는 글의 줄 간격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셔서요. 자, 이 홈그룹에 보시면 줄 간격이 있고요. 줄 간격 옵션에서 자, 줄 간격은요.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1.3 정도, 1.12 이 정도로 인쇄용이니까 1.2 정도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축소해서 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제안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그대로 인쇄하고 자, 두 번째 제안서 만들기 위해서 자,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도 문서 일반 문서처럼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새로 만들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너를 작성해야 될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디자인 메뉴에서요.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을 하기를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인쇄가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해서 크기를 지정하시는데요. 자, 가로 크기를 자, 예를 들면은 50 정도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60 정도로 하고요. 60c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요. 최대 140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 142.24까지 그래서 140cm로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건물 외 바깥에 표시하는 그런 그 안내막, 뭐 현수막, 뭐 이런 거, 세미나 이런 형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래서 포토샵이 없다 하더라도 파워포인트로도 자,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크기를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요, 비라면으로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을 영역을 채워서 이제 작업을 하시기를 일단 배경색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자, 배경색을 노란색 계열로 선택. 커피 그 바깥에 세워두는 그런 현수막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그러면 단색에서요, 자, 눈에 띌 수 있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사각형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자, 이렇게 거의 큼직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변경 도형을 이용해서 공률을 조금 조절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자, 연한 황금색으로 하고요. 자, 윤곽선도 거의 윤곽선의 색도 비슷한 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투명도를 이제 조절을 할 건데요. 자, 투명도 조절은 이 중간에 커피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해서 조절을 할까 하는데요. 자, 그림에 가셔서 자, 커피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조금 그림이 작네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키우게 되면 사실은 그림이 깨질 수가 있는데, 자, 아래쪽에 그림을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도형에 맞춰서, 그리고 이 그림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려놓고요. 자, 이 정도만 할까요? 이 부분을 좀 포토샵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자를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은 지금 안 돼서 이걸 그라데이션으로 좀 표현할까 합니다. 자, 지금 이 도형에 제가 그라데이션을 설정을 했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테두리를 지정을 하고요. 자, 그라데이션 중지점에 선형 그라데이션을 넣고요. 자, 선형 그라데이션의 방향을요. 자, 선형 가운데서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위쪽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형 위쪽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지점 2는 좀 연한 색으로 황금색 중에서 조금 연한 밝은 색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지점 2하고 중지점 3은 같은 색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색을 좀 다른 색으로 좀 하셔도 상관없는데 노란색 계열로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다가 도형 효과에 그림자를 살짝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다가 효과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림 도구의 서식에서 자, 꾸밈 효과가 필터 효과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에 어떤 효과를 주실지를 한번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그 필터 효과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수채화 스폰지라는 이런 걸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색조도 한번 좀 황금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너무 어둡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로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따뜻한 느낌의 커피는 그냥 커피 모습으로 그냥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커피의 뭐 가격을 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삽입에서 워드 아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이제 글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인쇄를 목적으로 하니까 인쇄에 잘 맞는 그런 크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요.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자를 자, 메뉴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워드아트로 미리 제가 써봤는데요. 자, 이렇게 메뉴판을 좀 큼직하게 써 놓으셔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워드아트로 살짝 제목을 이제 써서 약간 기울여 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크기를 정해서 파워포인트로도 현수막이나 또는 이런 그 안내문 그 카탈로그 등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금 이 크기는 굉장히 큰 크기라서요. 예, 작업하실 때 화면을 좀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토샵 작업에서 하실 수 있는 작업을 파워포인트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해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피를 주제로 해서 한번 현수막을 바깥에 거는 현수막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프레젠테이션 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작업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